나무가 보이시죠? 이 나무를 물에다 박고 이 건물들을 그 위에다 세운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성당이나 철도역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다른 데하고 간척하는 방법이 다르죠. 다른 데는 댐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빼내는 담수화 작업을 거쳐서 바다 옆에 땅을 넓히는데, 여기는 그냥 바다 위에다가 말뚝을 박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 정도면 007 영화에 나올 만한 집인데요. 뭐 아주 번쩍번쩍한 5성급 호텔은 아니지만 역사가 있어 보이는 이런 데서 하룻밤을 묵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렇게 베니스의 바닷물이군요. 그리고 이렇게 피어르가 있습니다. 택시 승차장이겠네요. 호텔 손님들의 택시 승차장. 그렇다고 호텔 비용을 뭐 특별히 더 많이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발코니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이거 시라큐에서 500만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베니스니까 1000만 불짜리 커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다리에서 바라본 베니스의 풍경이네요.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집일까요? 아주 핫한 집인가 봐요. 아직 주문도 못했습니다. 니콜로 폰타나 타르탈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을 이 사람이 풀었거든요. 사실 2차 방정식은 누가 풀었는지 모를 만큼 오래전에 풀렸습니다. 뭐 누가 풀었는지 몰라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라고 중학교 때 배우시죠.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이라고 아마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런데 3차 방정식은 사람들이 못 풀었어요. 그리고 3차 방정식을 푸는데 수천 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 니콜로 폰타나라는 사람이 이 베네치아의 대학교, 베네치아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계셔서 내가 큰 소리로만 얘기했는데, 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이 당시에 여기는 약간 도박 같은 게 유행이었나 봐요. 지금도 우리 축구 시합 보면서 내기 걸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고 내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나 봅니다. 그걸 가지고 내기가 붙은 겁니다. 내기가 붙었는데 서로 30문제씩 주고 50일 후에 만나는 걸로 이렇게 내기가 붙었습니다. 이 폰타나 타르탈리아라는 사람은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에서 이겼죠. 이 수학 교수의 명성은 뭐 하늘을 찔렀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네치아로 그 사람한테 그 문제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가르쳐 줄 리가 없죠. 엄청 어렵습니다. 물론 쫓아가면 2차 방정식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하루 이틀 정도만 잘 배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밀라노에 살던 카르다노라는 사람이 이 폰타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카르다노가 정말로 애원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안 써먹겠다.
당신한테 그 영예를 다 주고 나한테만, 당신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누군가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뭐라 그러죠? 등을 친다고, 뒤를 친다고 하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하튼 3차 방정식의 풀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그 수천 년 동안 2차 방정식에 머물러 있었던 이 방정식의 풀이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도 풀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건 정말 그 인공지능 AI와 인간의 대결과 똑같은 겁니다. 1970년대 또 2000년대에 있었던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학습을 했던 안 했던. 근데 인간은 그냥 자기 경험으로 푸는 거란 말이죠. 공식을 모른다. 그럼 뭐 대결이 되겠습니까? 이 페스토 맛있게 생겼죠? 아직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코스 3개 중에 첫 번째가 나온 겁니다. 나머지 2개 더 남았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어요. 번째로 나온 겁니다. 3번째까지 합쳐진 거군요. 파스타 이미 먹었고요.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데에 가면 가짜 베니스가 너무 많아요. 라스베가스에 가도 베니스가 있고, 마카오에 가도 베니스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아름다워서 그렇게 호텔에다가 재현을 해놓겠죠. 여긴 산 게레미아라는 성당인데요, 그냥 이름 없는 성당입니다. 누군가 여기서 버스킹을 하네요. 여기 황금빛 곤돌라도 있는데요, 이 곤돌라지기들의 수입이 제법 된다고 하죠. 여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 곤돌라들이,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이 곤돌라지기를 하나 봅니다. 뱃사공을 하나 봅니다. 왜 다른 배들이 빨리 달리면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 집들이 언젠가 무너질 것 같죠? 지금 베네치아의 골목길을 걷고 있습니다. 골목길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곤돌라 여기를 탈 수도 있네요. 곤돌라라고 쓰여 있네요. 그런데 2차 방정, 3차 방정식까지 안 가고 2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잘 풀다 보면 허수라는 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허수가 나오면 그 방정식을 안 풀었던 겁니다. 문제가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문제만 푸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는 아예 안 풀었던 거죠. 근데 3차 방정식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허수가 나오겠죠. 이걸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폰타나 타르탈리아도 이 부분을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폰타나가 완벽하게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개발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베니스 하면 이런 가면이 생각나죠. 가면 무대도 생각나고. 여하튼 베니스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워낙 많고 대부분이 스파이 영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느낌이 드나 봅니다. 자자자자, 예쁘네요. 이 교회 탑에는 시계가 있는데 24시간 있네요. 오전과 오후가 12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I'm sorry.
actually. I'm sorry. Right, no problem. 여기에 탄식의 다리가 있는데 아마 거기 가서 끝없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탄식의 다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르다노는 약속을 한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주겠다. 그런데 카르다노가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한 거고, 온통 3차 방정식의 풀에는 카르다노의 풀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은 카르다노의 풀이법, 카르다노의 공식,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게 리알토 다리입니다. 탄식의 다리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만약에 타르탈리아라고 부른다면 이거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로 아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의 별명처럼 그게 굳어져서 우리는 폰타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탄식의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서 서양들이 그렇게 탄식을 했대잖아요. 예, 그 다리입니다. 자, 죽음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 가지 회한과 이게